from the smallest wearables, it will connect to agents to data centers at a very high performance. And people will experience and interact with those agents. Actually, thi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that I have to show. Snapdragon. Guna is a very nice person. That's all I can say. Thank you. Hi guys! 고나고입니다. 제가 이번에 스냅드래곤 인사이더즈로 퀄컴의 초대를 받아서 컴퓨텍스 2026에 다녀왔습니다. 이번이 처음이에요. 컴퓨텍스에서 키노트도 듣고 부사장님들에게 직접 질문도 하고 가까이서 그들의 생각을 좀 더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라운드 테이블에도 참석을 하고 또 현장에 전시된 여러 스냅드래곤 제품들도 직접 보고 왔는데요. 이번 퀄컴 발표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지금까지 퀄컴이 스마트폰 칩을 아주 잘 만드는 회사였다면 앞으로는 다양한 AI 컴퓨터 전체를 만드는 회사가 되겠다는 이런 포부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에너지와 분위기를 행사 내내 느낄 수가 있어서 생각보다 아주 재밌었어요. 작년에 스냅드래곤 X 시리즈가 나오게 되면서 암 윈도우 랩탑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컴퓨텍스에서는 이 다음 단계로 더 강한 칩, 더 저렴한 AI PC에 새로운 폼팩터의 컴퓨터까지 미리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직접 보고 느낀 핵심 포인트를 딱 3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AI PC의 대중화입니다. 이번에 제가 가장 흥미롭게 봤던 게 또 스냅드래곤 C 플랫폼이거든요. 그동안 스냅드래곤 X 시리즈라고 하면 사실 대부분 고급형 랩탑 이미지가 강했고 실제 가격도 상당히 높았죠. 스냅드래곤 X 엘리트, 플러스 이런 제품들은 성능도 좋고 뭐 당연히 배터리도 좋고 만듦새도 좋지만 아무래도 가격대가 어느 정도 높다 보니까 이거를 선뜻 구입해서 사용을 해보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스냅드래곤 C는 조금 방향이 달라져서 이제는 더 저렴한 랩탑에도 스냅드래곤을 넣겠다는 겁니다. 인텔 코어 i3나 AMD의 보급형 프로세서와 경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퀄컴이 그 시장까지 내려오겠다는 거죠. 이미 스냅드래곤 랩탑을 통해서 퀄컴이 갖고 있는 장점인 배터리 사용 시간이라든지 발열, 소음과 반응성 등등 이런 부분들이 저가형 라인업인 스냅드래곤 C 플랫폼까지 이어질 수가 있다면 학생용, 업무용, 그리고 서브 랩탑 시장까지도 AI PC의 대중화를 열 수 있는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반드시 윈도우 랩탑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대다수 사무용 용도가 많거든요. 그때는 엄청난 그래픽 하드웨어 성능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가볍고 긴 배터리 시간과 AI 연산 능력으로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게 더 중요한데 여기서 스냅드래곤 C 플랫폼이 딱 맞는 제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에이전트 AI입니다. 지금껏 우리가 AI라고 하면 대부분 질문하면 대답을 해주고 사진에서 사람도 지워주고 물체도 지워주고 실시간 번역도 해주고 회의 요약도 해주고 이런 기능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요. 물론 이런 용도로 굉장히 잘 사용을 하고 있는 것도 맞죠. 그런데 다음 단계의 AI는 이것보다는 조금 더 나아가서 내가 질문했을 때 그 답을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시키기 전에 상황을 먼저 이해를 하고 필요한 일을 알아서 처리하고 내가 사용자가 차마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백그라운드에서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AI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은 AI가 스마트폰 안에서 하나의 앱으로서 존재했다면 이제 앞으로는 기기 전체를 관장할 수 있도록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AI 에이전트가 항상 돌아가려면 전력 소모가 많으면 안 되고 또 온디바이스 AI 성능이 중요해집니다. 모든 과정을 클라우드로 연결해서 처리하려면 데이터 소모량과 속도 느려지고 비용도 늘어나고 개인정보 문제도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기기 안에서 처리할 수 있는 거는 디바이스 내에서 딱 처리하고 그리고 더 무거운 작업은 클라우드와 나눠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스냅드래곤의 강점이 분명하게 있어요. 원래 스마트폰 칩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작은 기기 안에서 제한된 전력으로 최대한 효율적으로 작동을 하는 게 얘네 입장에서는 당연합니다. 이런 하드웨어 노하우를 베이스로 해서 스마트폰과 노트북에서 에이전트 구동을 하게 된다면 그렇게 만든다면 가장 걱정되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전력 효율 문제를 비교적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로는 곧 다양한 폼팩터를 통해서 스냅드래곤 PC를 만날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번 현장에서 흥미로웠던 제품이 AI 미니 PC였어요. 이 제품은 현 시점에서는 레퍼런스 제품의 성격이 많긴 하지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지금까지 스냅드래곤 PC라고 하면 대부분 랩탑을 떠올리게 되죠. 배터리가 오래 가야 하는 랩탑, 얇고 조용한 랩탑, 휴대성이 중요한 랩탑 등등 이런 것들이 스냅드래곤 PC의 어떤 대표 이미지였는데, 그런데 이번에 스냅드래곤 X2 시리즈 기반의 미니 PC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스냅드래곤이 랩탑을 넘어서 데스크탑 형태의 PC까지 만들겠다는 거죠. 이미 미니 PC 시장은 상당히 크게 형성이 잘 돼 있고 꾸준한 수요로 다양한 브랜드들이 신제품을 내놓고 있는데, 여기에 스냅드래곤이 딱 들어오게 되면 더 조용하고 낮은 전력에 AI 기능을 온 디바이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미니 PC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 결국 퀄컴이 스마트폰과 랩탑 시장을 넘어서 AI PC까지도 시장을 얼마나 넓혀 나갈지가 정말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아직 확인해야 할 부분도 있어요. 윈도우 암 생태계가 빠르게 좋아지고 있는 건 맞지만 그래도 여전히 내가 쓰는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는지, 작업에 문제가 없는지, 또 드라이버 호환성 같은 문제는 없는지도 확인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이 호환성에 대한 숙제들만 확인이 딱 되고 해결이 된다면 스냅드래곤 PC의 매력은 꽤 확실해질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조용하고 발열 적고 배터리 오래 가고 가격대까지 낮아진다. 그럼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도 사실 스냅드래곤 PC는 아주 강력한 구매 후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제가 이 정도로 이번 컴퓨텍스에 다녀온 소감이자 느낀 부분들을 정리해 봤는데요. 퀄컴에 대한 이런 행보, 새로운 발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궁금하니까 다양한 의견 공유해 주시고요. 이런 재밌는 신제품들이 아마도 또 제가 이제 듣기로 올해 하반기에 하나 둘 나오게 될 것 같은데 이제 곧 볼 수 있으니까 얼른 스냅드래곤 들어간 다양한 랩탑과 PC를 사용을 해보고 싶어요. 그때가 되면 또 빠르게 리뷰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Bye guys!